자,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물권 법정주의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권 법정주의를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물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은 민법에는 뭐가 있죠? 민법에는요, 먼저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우리 민법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수산업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은 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광업법에 보면요, 그것은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이것을 양도담보, 양도담보권 하고요, 여기 가등기 담보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권이요, 이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런 물권 양식은 다 보면 다 법이라고 되어 있죠. 법. 이 물권 양식은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법.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법률 또는 이것을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냐, 이것을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강행규정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보면 임의규정이 있고요, 강행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임의규정은요, 법의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런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에 위반이 되잖아요. 위반이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효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법률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가요, 헌법이에요. 헌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명령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례가 있죠. 조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헌법은요, 그것은 국민투표로 하는 거잖아요. 국민투표요. 그 다음에 법률은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명령 규칙은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이 법률을 얘기하죠. 즉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법률은 뭐냐면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하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만드는 거죠.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이게 또 잘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법이라고 쓰고 어떤 경우는 법률이라고 쓰죠. 우리가요, 여기요 민사소송법이죠. 소송법.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이죠. 그 다음에 여기 형법이죠. 형법. 헌법 이렇게 법이라고 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앞에요, 뭐뭐에 관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법률이라고 쓰는 거예요. 법률.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그러면 그것을 법이라고 쓰지 않고 법률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없으면 다 뭐로 쓰고 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나 법률은 같은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장 최상위에 있는 법이 뭐냐? 헌법이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고 명령 규칙이고 조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요,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되고 또 명령이나 규칙은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죠. 조례는요, 명령이나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헌법 밑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하위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공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조례는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고 명령에 위반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공법 규정에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민법에 관한 것만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법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도 이것도 물권이에요. 광업권도 물권이에요.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도 이것도 다 뭐냐? 물권에 속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물권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관행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습관, 풍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적 확신, 이 법적 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도 하나의 법칙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종중이라는 것은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종중이다 하는 것을 아주 중시하죠. 그래서 이것을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가 관습법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사실혼 제도, 사실혼, 혼인할 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걸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산에 있어서 양도담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이 관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헌법을 최상위 규범이라는 다른 법 질서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관습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된다.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 이루어졌다. 문자. 그래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습법은 문자로는 되어 있잖아. 민법 제 몇 조? 2조, 3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규칙으로, 법칙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불문법이다.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법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서는요, 성문의 법으로 되어 있는 법이나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법칙으로 인정하는 그것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요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이렇게 법이든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관습법이든지 이것 외에는 임의로 창설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가끔 이제 그러면 민법 총칙에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법이 아니고 사실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정한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적 확신은 없고, 그 다음에 정당성과 합리성, 이것을 갖출 필요가 없죠. 즉 일정한 관행, 이것을 우리는 관습, 그것을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에 불과한 것이고 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법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인 관습은요 법이 아니죠. 그래서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인 관습도 하나의 이것이 경험칙, 경험 법칙이다. 경험 법칙에 속하면 그것은 당연히요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관습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문자로 이루어진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법원에서 그것을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원이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당사자가 보충적으로 증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이니까 법은 법관이 조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법원에서 모른다고 그러면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사실이니까 사실은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사자가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사실이 하나의 경험 법칙이다. 이것을 줄여서 경험칙이다. 즉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법인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경험 법칙은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 말이죠. 이것은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이것을 경험 법칙이란 말이죠. 이런 법칙이 너무나 당연한 것도 다 법에 규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법전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가 증명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것이 하나의 경험칙에 해당할 때는 법관이 증명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사실인 관습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면은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할 때 법률 행위 해석 기준이죠.
그래서 일정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 사실인 관습이죠. 사실인 관습. 그 다음에 뭐 임의법규죠. 임의법규. 그 다음에 목사임신이죠. 신이 성실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해석을 할 때 목사임신 이런 순서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이런 게 해석할 때 이때 사실인 관습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인 관습은 법은 아니지만 법률 행위를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에 법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는 내용을 물권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정한다는 말이 뭐야? 정한다. 우리가 뭐를 정하냐 이 말이죠. 이 정하는 것은 종류와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의 내용 종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뭐죠?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은 물권이잖아요. 이 소유권도 법으로 정한다. 그래서 소유권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는요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점유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사용 수익을 용이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처분하죠.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히 점유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사용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처분하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교환 가치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소유권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해. 즉 소유권이라고 하는 종류와 그 내용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종류를 법으로 정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종류는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것을 종류 강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내용을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된다. 이것을 내용 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반하죠. 위반하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내용 자체로 위반하죠. 내용을 위반하면 종류는 있는데 내용만 위반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당연히요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내용 강제를 위반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 무효의 법리.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를 우리가 배웠죠. 137조에서요. 일부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슨 무효 원칙이다? 전부 무효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럼요 종류를 마음대로 정하거나 내용을 마음대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다?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여기 사용가치, 즉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돼서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법에 사용 수익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소유권의 내용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종류와 내용은 법으로 정하는 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법에서는 뭐가 있다? 법에서는 법률, 성문의 법률인 법률이 있고 또는 관습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관습법. 이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인정되는 것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건 동산의 양도담보. 그래서 동산 양도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 뭐냐면 사도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라는 것은 개인이 만들어 놓는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은 그 사람이 은혜적인 성격에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 땅에다가 마을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줬잖아요. 은혜적으로.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이것을 폐쇄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계속 걸어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공원 이용권은 뭐냐면 이런 산이 있었는데요.
시에서 여기 이 산 있는 이 주변을 공원 부지로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사는 근린 공원, 근린이라는 게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산에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마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 이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산 주인이 갑인데요, 이 사람이 여기다가 골프 연습장을요 만들어서 허가를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요 자기 골프 연습장에 들어오는 손님들하고요 주변에 인근에서 등산하는 사람들하고 겹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폐쇄를 해버렸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유재산인 사적 재산권의 보호와 그다음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에 있어서 개인의 사적 재산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을 남의, 이건 사유재산이잖아요. 개인의 재산인 임야를 출입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것은 공원 부지로 단지 지정되어 있다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물권에 준하는 절대권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 이용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냐, 온천권이죠. 온천권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물론 등기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경락을 받는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이런 예외적인 현상의 경우는 민법 187조에 의해서 등기 없이도 취득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라는 것은 아직 등기를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법적인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람이 미등기인 채로 20년, 30년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네 가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온천권, 공원이용권, 사도통행권,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요 암기하고 시험에 잘 나오죠. 특히 여러분요 여기에서 온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 온천수, 이 온천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 말이죠. 생활용수, 그래서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온천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온천수 생활용수가 아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건 네 가지 뭐가 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근린 공원이용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 네 가지는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98번이죠.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을 해서, 그럼요 여기서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것은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법의 인식 근거를 얘기해. 그 법이 문자로 존재하는가 성문법, 그 다음에 문자 없이 존재하는가 불문법, 그 법의 존재 형식을 여기서는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여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다른 말로 헌법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법원이 된다. 틀렸죠? 명령이나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뭐만 얘기한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 그 법률만 우리는 이것을 물권법에서 말하는 법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2번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반드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등기를 안 했죠.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랫동안 미등기인 채로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습법상 소유권도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이죠.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물권 법정주의에 입에된단 말은 물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요.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사실. 근린공원이라는 것은 인근에 인접해 있는, 가깝고 인접해 있는, 그래서 공원부지로 지정된 것을 근린공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근 주민 누구에게나 공원 이용권이라고 하는, 여기서 배타적인 권리가 되죠. 이 배타적인 권리는 물권에 준하는 이 말이죠. 물권. 그래서 공원 이용권은 물권을 치르겠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은 뭐라고 하죠?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배타적 권리, 그것은 물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온천이죠.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죠. 온천권도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고, 특히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온천수라고 그랬죠. 온천수는 뭐가 아니다? 생활용수. 그래서 생활용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그래서는요,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의 경우 우리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 온천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종류와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때의 내용에서 소유권이라고 하는 종류가 있는데,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능, 즉 사용가치가 없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능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권 법정주의인 강행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요청권이죠. 여러분 물권 요청권은 양이 좀 많아요. 양이 좀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